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분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요. 믿었던 가족이 통장까지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조금 넘었고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막 2돌 지난 아들이랍니다.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감정 노동이 심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제 일이 좋았어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팀 내에서 인정도 받는 편이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데 성격이 참 조용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낼 줄 모르고 갈등이 생기면 일단 피하고 보는 스타일이죠. 결혼 전에는 그게 다정하고 순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댁 일에서는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 소개팅이라면 질색이던 시기였는데 친한 동료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갔던 자리였죠. 그런데 나가보니 남편이 저랑 참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말수도 적고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편안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나오는데 친구가 하도 나가라고 했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네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왠지 웃음이 나왔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저도요. 저도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세심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한결같았어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일도 없었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과일이며 건강식품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아가씨? 얌전하게는 생겼네.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좀 무뚝뚝해도 착하긴 해요. 근데 언니, 혹시 집안에 돈은 좀 있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저는 당황해서 얼른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야, 무슨 그런 걸 물어봐 하고 말렸는데도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이, 궁금해서 그러지. 오빠가 결혼하면 나도 나중에 덕 좀 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20-30살 어린 아가씨의 철없는 농담 정도로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이 그런 말을 해도 딱히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은 원래 저런 말을 잘하는 성격이야? 좀 그런 편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사는 애야. 근데 나쁜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신우이는 종종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예단은 얼마나 하는지, 혼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는지 하나하나 캐물었죠. 저는 그저 예비 신우이가 오빠의 결혼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 때마다 신우이 용돈 챙기는 거, 신우이 생일 챙기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저희 부부의 통장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정도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결혼식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오빠, 나중에 나 시집갈 때는 오빠가 훨씬 잘 챙겨줘야 해. 언니도 시집 올 때 집에서 잘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빠가 챙겨줘야지. 그땐 웃으며 넘겼습니다. 철없는 막내딸의 애교 섞인 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 결혼이 실제로 정해지고 나니까 저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신우이가 27살 되던 해에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상대방 집안이 꽤 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이 결혼에 유독 힘을 쏟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자리로 시집을 가는데 우리도 체면이 있지. 혼수를 남부럽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리 말도 없이 먼저 알겠다고 대답을 해버렸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미안한데 엄마가 은지 시집 갈 때 좀 보태줬으면 하시더라고. 우리 형편에 큰돈은 못하지만 그래도 오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데? 한 3천 정도?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때 대출 갚으면서 아이 키우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3천만 원이면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여보, 우리 지금 그럴 형편 아니잖아.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인데 오빠로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결국 저희는 1,000만 원으로 절충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많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워낙 미안해하면서 사정하니까 마지못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우이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예단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좀 더 보태줄 수 있겠니? 혼수 가전을 좀 좋은 걸로 해가야 사돈댁에서도 무시를 안 할 텐데. 신혼여행도 남들 다 가는 데는 가야지. 안 그러니? 저희는 이미 1,000만 원을 보탰는데도 계속해서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거절을 잘 못하고 조금씩 더 보태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추가로 나간 돈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도 애 키우고 살아야 하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생활이 안 돼. 이제 적당히 좀 하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알겠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 자기가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예물 시계를 고르러 갔다가 원래 예산보다 훨씬 비싼 걸 골라놓고는 저희 부부한테 태연하게 청구서를 넘겼어요. 언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긴 한데. 오빠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돼요?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이왕이면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한 번이라는 말 맞죠? 하지만 본인이 벌어서 하는 결혼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본인 형편에 안 맞은 예물을 고르면서 그걸 가정이 있는 오빠에게 부탁을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도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일단 알겠어. 저는 남편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 자꾸 애매하게 말하는 거야?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안 돼? 이러니까 자꾸 더 요구하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막상 얼굴 보고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와. 어릴 때부터 은지 부탁은 잘 거절 못했거든. 그럼 나는 지금 아가씨 때문에 우리 생활이 갉아먹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다 퍼주려고 하는 거야? 염치라는 게 없는 거야, 아가씨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여동생 앞에서는 쩔쩔매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잠깐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신우이 결혼 준비 때문에 계속 돈 나갈 때가 생겨서 좀 힘들어. 예, 그런 건 적당히 해야지. 계속 받아주면 끝이 없어. 너네도 애 키우려면 돈도 모아두고 해야지. 알아. 근데 남편이 워낙 여동생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해서. 그니까 네가 좀 단호하게 나가야지. 착한 며느리 하다가 등골 빠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친정 엄마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슬슬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신우이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해봤습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저희 이번엔 더는 못 보태드릴 것 같아요. 저희 형편에 이미 1,500만 원 넘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구시네요. 솔직히 언니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준 돈, 저희 오빠가 벌어서 주는 돈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 돈이 네 돈, 내 돈이 어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신우이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저에게 눈에 띄게 냉랭하게 굴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돈 주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겉으로만 조용히 있었을 뿐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혼자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주려고 제 명의로 만든 적금이었어요. 매달 20만 원씩 3년 넘게 부어온 돈이라
원금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죠. 이자까지 합치면 800만 원 가까이 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앱을 열어봤더니 그 적금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그 계좌 자체가 아예 없어져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해당 적금은 지난주에 해지 처리가 되셨는데요. 네? 제가요? 저는 해지한 적이 없는데요. 본인 확인 후 지점 창구에서 처리된 건입니다. 신분증 제출됐고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해지가 처리가 됐다뇨? 저는 바로 그 지점을 찾아가서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 확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반차를 내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신분증을 들고 와서 제 흉내를 내면서 그 적금을 해지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그 신분증을 시댁에 놓고 온 걸 신우이가 몰래 챙겨뒀더라고요. 깜빡하고 잊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뇨.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였으니까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은행인데 내 적금 아가씨가 몰래 빼갔어. CCTV에 다 찍혀 있어.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은지가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내 신분증까지 도용해서 해지했다고.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여쭤보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건 여쭤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가족 일이니 조용히 해결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의 뜻을 존중해서 시댁에 함께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보니 신우이도 마침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과 거래 내역서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가씨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우이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언니, 그거 알아버렸구나. 놀랐죠? 사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반대할까봐 그냥 진행했어요. 엄마랑 상의했거든요. 뭐라고요? 상의를 했다고요? 제 돈을요? 언니, 저 진짜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결혼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어요. 언니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시어머니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예, 은지 말이 맞다. 어차피 너희는 부족한 거 없이 살잖니. 은지는 이제 시집가는 처지인데 시댁에 잘 보이는 게 좋지. 너가 우리 집안 며느리 된 도리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돈이야 나중에 애 크면 또 벌면 되는 거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뭔가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만 피하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 신분증까지 몰래 써서 해지한 건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오히려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뭐? 너까지 왜 이래?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결혼 앞두고 이런 걸로 시끄럽게 만들 거야?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은지 결혼이 어떻게 되겠니? 사돈댁에서 이런 소문이라도 들으면 파혼이야, 파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우리 딸 인생 책임질 거야? 신우이도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지금 이거 문제 삼으면 나 정말 결혼 못해요. 제발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둑질을 당했는데 도리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뭘 이해해야 하는 건데요? 제 돈을 제 이름을 도용해서 훔쳐간 사람이 지금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요? 얘가 진짜 너 지금 우리 딸 인생 망칠 거야? 은지 결혼 깨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시더니 결국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희 부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우리 딸 결혼 망치면 너희 인생도 편할 줄 알아? 내가 어떻게든 이 결혼 성사시킬 거고 너희가 방해하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가. 저는 그 순간 이 집안 사람들이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제 돈 돌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요구예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의 의견을 더는 기다리지 않고 제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받은 CCTV 자료와 거래 내역, 그리고 신분증 도용에 대한 정황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문제로 덮을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거든요. 담당 형사님도 서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신분증 도용에 절도까지 겹친 사안이에요. 가족이라고 봐줄 수 있는 수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우이는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더군요. 언니, 제발요. 저 이러면 결혼 진짜 못해요. 신고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돈은 제가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 테니까 제발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갚으세요.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신고 취하는 못해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아가씨가 누군가한테 이런 짓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한참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은지 결혼 깨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저는 그때 정말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시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자금도 보탰고 명절이며 생일이며 다 챙겼고요. 그런데 돌아온 게 제 신분증 도용의 통장 절도라니. 저는 더 이상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인생 운운하시면서 협박하셨던 거 그것도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협박도 엄연히 죄가 되거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놀라서 발을 동동 굴렀을 텐데 이번만큼은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119를 부르려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다행히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고 잠시 후 시어머니는 스스로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절도와 신분증 도용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라 구속까지는 면했지만 벌금형과 함께 전과 기록이 남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결국 신우이 예비 시댁 집안 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댁 쪽에서 사람을 보내 정식으로 확인 요청까지 해왔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 아들이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셨다고 하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결혼은 완전히 파혼으로 끝났어요. 신우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 너머로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아가씨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남의 신분증을 훔쳐서 통장을 턴 아가씨 자신이에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라고요. 그 뒤로 신우이는 한동안 저희 부부에게 연락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몇 달 뒤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저는 그 사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의상 알겠다고만 답했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아는 거니까요.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게 굴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였네. 앞으로는 무슨 일 있어도 당신 편에 설게.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해 왔을 때 이번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돈 문제는 아내랑 먼저 상의하고 결정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남편을 보고 비로소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에게는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돌려받았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 이름의 새 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댁과는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정도로만 지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이것저것 챙기고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훨씬 편하네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압니다. 참아야 할 것과 끊어내야 할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에 남겨주시면 감사해요.